생나무를 강제로 이렇게 가지를 찢는다고 그러죠. 그 아픔을 지닌 많은 분들이 지금 전국의 KBS 스튜디오에 지금 앉아 계시고 또 TV 앞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네, 뭐 달수로는 지금 3개월째입니다. 마늘은 지금 2개월째 가족들을 찾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헤어졌던 날들이 워낙 길고 가슴 아팠던 세월이 너무 길었던 만큼 찾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은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해도 저희는 계속 더 만나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 시간 마련하고 나서 6,000번째 가족이 그렇죠. 넘었죠? 지난 23일이니까 화요일이죠. 네. 자매분이 만나셨다 그러시는데요. 네, 6,000번째로. 문선준, 문선봉 자매가 6,000번째 극적인 만남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 만남의 기쁨의 장면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살았었어요. 살았었는데 이제 또 얘가집이 이제 얘가집이가 구로동 살았었지요. 그런데 얘는 이제 얘가집이 생길러 가고. 네, 6,000번 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 6,156건이죠. 네. 6,156 가족이 만나셨습니다. 네, 오늘 밤 또 방송을 시작하면 더 많은 가족들이 만나시기를 또 기대하면서 네. 시작을 하겠는데요. 전화 확인도 계속 받고요. 네. 만남의 광장도 물론 문이 열려 있고요. 네. 또 중앙홀의 전산실도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중앙홀의 전산실 네. 강성희 리포터한테 좀 여쭤볼까요? 네, 그쪽에서 강성희 어떻게 아나운서 준비되어 잠시 있는지. 표정 좀 살펴주세요. 네네. 그동안 컴퓨터를 통해서 만난 가족이요. 1661가족이십니다. 그러니까 총 상봉 가족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내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분하고요. 또 가족이 찾을 사람하고 가족인 경우에는 컴퓨터 내에서 연결을 해서 추적하는 작업으로 많은 분들이 만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시면은요. 언제든지 찾을 사람을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사항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신청자, 또 어릴 때 이름, 접수번호, 찾을 사람 이름, 고향도 시군이나 또는 마을,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 생년월일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름을 통해서 찾는 그 작업이 그 화면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KBS에 꼭 접수를 해야 컴퓨터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9만 건의 그 신청자 중에 여러분이 찾는 분이 이 안에 들어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얼핏 본인을 찾는 방송을 들었는데 확인을 못했을 경우에는요.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 컴퓨터에 와서 확인을 의뢰하시면은요. 즉석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KBS 중앙홀뿐 아니라 만남의 광장에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두 곳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홀은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고요. 만남의 광장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러분의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더욱 많은 가족들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컴퓨터의 작업 처리 현황이 또 그렇게 차트로 나와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또 감격적인 만남 몇 건이나 이루어졌나 모두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만남의 광장에서도 계속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도 계속 또 일들을 수고들 해주고 네, 여의도 있어요. 광장을 지나치시는 기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KBS 본관에만 불이 켜져 있더니 요즘은 한밤중에도 한쪽에 또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더군요 하시던데요. 네. 그거 표정을 좀 알아보죠. 네. 지금 10시 37분 지나고 있는데 이 예. 시각에는 어떤 분들이 또 모여 계신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네. 송전 씨가 계시죠? 네, 송지현 씨 나와주세요. 네, 이건 만남의 광장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만은 가족을 찾는 애타는 사연이 적혀 있는 벽보판에는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가족을 찾는 그런 애타는 심정들이 이 밤을 하얗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 만남의 광장에서 모두 컴퓨터 조회를 통해서 또는 명부 열람 또 벽보를 보시고 7가족이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개장일에 20하루째 되는 오늘까지 이곳을 통해서 만난 가족이 모두 307가족이십니다. 그리고 벽보에 새롭게 오늘 가족을 찾는 사연을 붙이신 분이 420가족. 그래서 모두 37,470건의 그 깨알 같은 사연들, 애타는 사연들이 벽보에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KBS 본관을 가시지 않아도 컴퓨터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명부를 열람하실 수가 있고 또 벽보를 통해서 가족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을 찾으신 분을 위해서 법률 상담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의료진도 나와 있고 적십자사와 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가족을 찾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녹화 테이프 다시 보기를 지켜보시다가 또 지금 이곳에 모이셔서 오늘 저녁 생방송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만남의 기쁨의 탄성이 터지기를 바라면서 만남의 광장 표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저 대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서 서울로 전화가 와서 그 저기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대구를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해올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어머님과 아드님이신지 모자실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글쎄요. 지금 연기를 해볼까 그런데 될지 하고요. 모르겠네요. 네, 대구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구입니다. 네. 하셨군요. 네네. 대구의 여상훈 씨 지금 나오신 분이신가요? 네,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여상근 씨인데요. 여보세요? 여상근 씨요? 네네. 여보세요? 네. 서울에는 어머님이라고 하신 분이 나오셨어요. 말씀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상훈이야? 예, 그럼 저 큰 집에 있을 적에 예. 누구 있었는가 거기? 저 동생과 내 누나 된지 모르지만 남매가 있었어요. 남매 있었고 예. 거기 큰 집에 할머니가 예, 계시던가? 할머니가 저게 약하신 분 할머니 한 계셨어요. 그럼 작은 집, 큰 집 두 집 아니고 한 집이야? 작은 집은 그것 좀 멀리 나가 있던데요. 쟤를 조금 넘어야 되는데요. 조금 제일 넘어야 되고. 예, 그래. 저게 이가를 어디로 갔지? 이거는 강원천원 있는 걸 봤는데. 아니 거기서 저게 저 지리서 예, 이가를 찾아가 봤어? 안 나가봤죠 저는요. 안 가봤어? 예, 또 다른 걸 좀 한번 말씀 저게- 나눠보세요. 여기서요. 네, 저 간호처럼서 피란 와가지고 네. 살 수가 없어서 내가 큰 집에다 둘을 맡겨놓고서는 내가 뭐 좀 벌어가지고 장사 안 들어가고 장사 안 하셨어요 보따리 집. 장사가 아니고 그냥 우리 백씨 집에 갔어요. 내가 간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찾아 나갔어. 찾아 나가가지고서는 그래 못 찾았지요 영. 네, 네. 저 어머님 안경을 벗으시면은 저 텔레비전이 잘 보이실까요? 어떠세요? 보이세요? 침침하죠. 침침하세요? 예. 혹시 또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잠깐만 안경 벗어보시고요. 아드님하고 얼굴을 한번 또 아드님께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요. 닮은 상습해요. 자세히 보세요. 근데 응? 저기 그럼 예, 나올 때 어디로 나왔는고? 제가요. 큰 집에서 큰 집에서요. 큰 죄를 넘었어요. 어. 큰 죄를 넘어가지고요. 어. 그 동네 오니까요. 어. 저게 서가 있고 지서가 있고요. 어. 지서가 있고 그 시장 보는 데가요. 어. 도랑가에 이렇게 보대요. 어. 그리고 그 지서에 내가 붙을 때 갖다 댔어요. 붙들기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게 하룬가 하여튼 그거 있다가요. 미군 찌부차가 와가지고요. 그걸 타고 내 안동까지 나왔어요. 안동까지 갔다고. 예, 안동에서 그래가지고 미군이 안동 과학원에 나를 갖다 줘가지고요. 근데 예. 철원서 피란 나올 적에 바로 피란 올 때 그냥 철원서 바로 왔는가? 아니죠, 딴 데 갔었어요. 어디? 그 동네 이름 모르겠어요. 거기서 누구 하나 죽었어요. 우리 친척 되는 사람인데. 아니 예, 처음에는 철원서는 그렇게 피란을 갖고 예. 철원서 나올 때 예. 바로 이제 집에 그당 갔는가 중간에 또 그거 둘렀던가. 중간에 미군 차를 타고 나왔는데요. 어딘지 모르지만 저 버스를 타고 들어갔어요. 큰 집에 들어갈 때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그 중간에 저게 때인데요. 응? 9살 때죠. 9살 때요. 응. 그 중간에 이런 거는 조금씩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그 예전에 사시던 동네 모습이라든가 그 밖에 또 어렸을 때 좀 뭐 이렇게 개구장이 짓을 했다든가 뭐 그런 기억나는 게 저게 말씀해 보세요. 큰 집 있는데 예. 집이 어떻던 거 거기 산 밑에 있어요. 산 밑에 예, 산 밑에 그 앞에요. 들판인데 앞에 무슨 학교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학교. 예, 학교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큰 건물이 하여튼 거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 이름 기억을 할 수 기억을 있어요? 영 못한대요. 그걸 못해요.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네. 응. 그럼 위로 형이 계셨다든가 누님이 계셨다든가 또 동생에 대한 기억이 없으세요? 저는 아는 건요. 네. 저는 내 혼자 외동인지 알고요. 외동아들. 남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있고 내 여동생이 있고요. 네, 남자는 내 혼자인 줄 알고 있어요. 외아드님이시고요. 그런데 큰 집에는 또 미식구든가. 그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 하고요. 어. 내가 알기로는 큰 엄마하고 큰 아버지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내 이제 형제죠. 그러니까 키 크고 한분 계신 거 하고 그것 더 이상 더 모르겠어요. 그것밖에 안 생각난다고? 예. 아버지는 뭐 한불에 우리만 나왔으니까 나올 때 그러면 우리 미식구가 나왔는고 시집구 나왔죠 우리요. 아버지는 안 나오셨어요 아주. 네 식구가 나왔는데 나올 때는 네 식구가 나왔는데 예. 그거 또 딴 사람으로 안 들고 나왔는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어. 그분이 같이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미군 차를 탔는데요. 우리가 제일 뒤에 타지 싶어요. 근데 내가 나올 적에요. 어쩌는 가면 알 필요한 거니까 온 식구 다 주고 시식구 남아요. 그 알을 내가 서희를 들고 와가지고서는 강나루에서 2달을 그 아들을 얻어먹였어요 내가.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은 그 안에 넣어주고 내가 이 아들만 들고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해. 네네. 혹시 말이죠? 예. 저 여상근 씨. 예. 그 어릴 적에 강남 나오기 강나라에서- 전에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뭐 좀 나세요? 아버지가 그죠? 네. 무슨 공무원 생활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 생활이요. 예. 어디 그래. 다니셨던가 기억은 잘 안 그거는 나시고요. 뭐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공무원 그밖에 달리 또 아버님한테 뭐 꾸중을 들었을 때 등에 그런 등에 예. 저게 이래 점이 있는데 예. 한 분 이래 돌리대고 올리보지. 그 예. 올리볼 수 등에 있지. 점이요. 네. 등을. 어머니께서 워낙 안타까우시니까 그렇지 이제는 않아도요. 네. 지금 등에 점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시는데요. 네. 보여드리겠다고 조금 전부터 얘기를 드리셨어요. 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등을 들어주세요. 네. 네네. 등 전체에 아주 검은 반점이 네. 등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번 잘 보세요. 어릴 때 기억이 아마 나실 것 같은데요. 점이 아주 지금은 연해졌는데요. 등 네. 전체가 지금 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안경을 쓰시고 자세히 보고 계세요. 점이 있어도요. 그렇게 저렇게 온 전체가 아니고요. 많이 있긴 있었어요. 크면은 자꾸 점이 네, 커지더라고요, 점이라는 게 또. 크면서 자꾸 퍼지는 그렇지요. 거죠. 네네. 네네. 어릴 적 조그맣던 점이 이제 커지면서 자꾸 또 점도 커지기 그렇지. 마련이지요. 네. 그래. 근데 네. 이제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얼굴도 저 안경 벗고 계시니까 어머님하고 상당히 흡사하시고요. 닮으셨고요. 닮았어요. 옆에 지금 다른 분들도 모두 닮으셨다고 좀 말씀들 하시는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래요. 아, 대구에서도요. 네네. 그런 다른 말이죠. 건 다시 한번 또 저희하고 전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장난은 그런 심한 건 없고요. 네. 그래도 조금 기억이 날 텐데 기억이 안 나는 건 뭐야? 아무 기억도. 아무래도 9살 때 기억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나시는 편이니까요. 저게- 그밖에 또 네. 그거 큰 집에서 나와가지고요. 응, 지소에 붙들어 가는 건 아시죠? 그렇지. 지소에 붙들어 가가지고 그 빨치산 신부름 했다 하는 것까지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 그런데 맞아요. 네, 네. 내가 거기서요. 응, 신부름 했는 게 아니고 큰 집에서 나온 게 그 동네 빨치산이 덮쳐가지고요. 응, 순사가 죽었다 캐요. 응. 그래가지고 난 그 얘기만 듣고 그 엄마 찬다고 그 장 보는데요. 막 댕겼어요. 엄마 장사하는 자고요. 그래 엄마를 못 찾았거든요. 그래 그 순사가 와가지고 날 잡아갔어요. 응, 잡아 저 지서에서요. 응. 그래 그래. 네, 그 당시에 워낙 나이가 어리셨기 그만. 때문에요. 네, 네. 그런가 봐요. 9살 기억으로서는 야, 상당히 그렇죠. 많이 기억하고 나와가지고. 계시는 편이에요. 네. 저희가 말이죠. 네. 다시 또 대구하고 서울하고 전화 연결을 해서 더 저 자세한 게 또 기억이 나시는지 예.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제 옆에 저 춘천의 언니라고 그러죠? 언니가 계신 것 같다고요. 갔다고 그래서 지금 오셨는데 지금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네, 네. 춘천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춘천입니다. 네, 춘천의 강선옥 씨가 지금 화면에 비치신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강원옥 씨가 동생 같으시다고 나오셨어요. 네, 네. 말씀 말씀 한번- 나눠보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강선옥 씨예요? 예. 예, 몇 살 때 헤어졌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네. 내가 알기로는 13살인지 14살인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디서 헤어졌어요? 원양원천에서요. 온양온천에서요? 예. 예. 그때 왜 헤어지셨어요? 그때 우리 집이 환경이 곤란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내가 집을 나온 동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예, 바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아버지가 폐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예. 그러는데 그러는 바람에 여기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처음엔 알아가지고 예. 알 적에 돌아가시기 전에 네. 당진이라는 데서 내가 남의 집이 있었고 예, 예. 거기에서 또 그 무슨 사춘 고무라나 뭐라나가 머리 길게 딴 그게 나를 갖다가서는 원양온천에다 또 군인가족 집에다 가서는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저기 온양온천에서 백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 예. 병원에는 안 있었는데 예. 그러고서는 근데 할아버지가 찾아오셔가지고 예, 할아버지가 몇 번 찾아가셨다 그러대. 그래가지고서는 집에 이제 와야 엄마도 애기 나가지고 다른 데로 갔고 예. 그러니까는 집에 와야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잘 있다가서 시집가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고선 가고 그만이고 그렇게 하고서는 언니 바로 밑에 동생이 연옥이하고 연옥인데 나하고 혼역을 같이 알았는데 예, 혼혈체에다가 얼굴 겁니까? 얽고. 예.
그리고 그 밑에 동생 이름은 뭔지 알아요? 그 밑에 동생은 엄마가 나가지고 갔다는데 몰라. 예. 전쟁 후에. 강연옥하고 강연옥하고 강월웅만 난 예. 알고. 그다음에 예, 맞아요. 그다음에 또 저기 뭐야 삼촌 예. 삼촌이 셋이 있는데 예, 삼촌 여기 나오셨어요. 고모도 있고. 예. 삼촌께서 뭐 자꾸 근데 맞아 뒤에서 여보세요. 그러시는데요. 맞아요. 강월웅이 맞아요? 맞다. 삼촌 소리가 네가 맞다.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삼촌이에요? 예. 아유. 맞다.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엄마도 여기 옆에 있어. 어머님이세요?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어머님이시래요. 어머니예요? 엄마예요? 아유, 뭐 어디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니? 말문이 내 나와. 어머니께서 말문이마께서 말씀이 안 나오신대요. 네, 여보세요. 차분히들만. 네네. 지금 이분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전쟁 직후에 가정이 너무 곤란해서 이렇게 또 헤어지게 되셨던 그런 자매와 또 네. 오녀가 만나셨어요. 삼촌도 만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자꾸 이렇게 헤어지시게 되는데 네네. 같이들 만나서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네, 올리겠습니다. 친천과 다시 또 전화 연결해서 주선을 해드리지요. 청주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청주입니다. 네, 서울에요. 장무옥 씨라고 언니 되시는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청주에 계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장세은 씨인데요. 장세은 네, 씨요. 장세은. 왜냐면요, 언니가 너무 일찍 결혼을 하셔가지고 동생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시겠다고 하세요. 말씀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네. 뭔 말을 할지 생각이 안 나네. 우선 저 아버님이라든가 부모님 여보세요? 성함 확인해 보세요. 여보세요. 네. 친정 부친이 저기 종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석준. 네, 맞아요. 어머니 이름은 어머니는요? 어머니 이름은 그때 몰랐지요. 손순이 씨예요. 예? 손순이. 손순희 씨라고 하시네요. 예, 손씨는 맞아요. 손씨는 아는데 그러면 장세찬이가 남동생. 바로 남동생이죠. 예. 세찬이 밑에가 저예요. 알아요,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청풍으로 출가하셨죠? 어디로 결혼 가셨어요? 어디로 시집 가셨어요? 내가 네, 청풍으로요. 청풍이라고 지금 동생께서 여보세요? 말씀하시는데요. 예. 청풍으로 출가하셨죠? 예. 그때가 제가 6살 때였어요. 6살 때고 그때 이제 언니를 청풍으로 출가시키고 저희들은 음성으로 떠나왔다 10년 만에 거기를 그래,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 그래 10년 만에 친정 오셔서 한 분 보고 저는 못 봤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서울시방 어디 계세요? 마포요. 마포에 그 홍보가 세만이가 그랬는데 한씨라고 그렇게 한백현. 여기 신청하는데도 그렇게 했죠. 세만이를 만나고 오기도 만났어요. 어디 있는데? 세만이는 대구에 있고 오기는 성안에 있고요. 근데 미자만 못 만난 거죠. 요번에 네, 다 네. 만나본 거? 예,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죠. 네, 저 청주의 장세은 씨 네. 동생 되시는 분께서 어떻게 기억이 더 초롱초롱하세요, 언니보다요? 몇 살 때 그러니까 언니가 몇 살 때 결혼하셨던가도 기억이 나세요? 동생은 그때 6살이라고 제가 하셨는데요. 6살 있었는데 언니는 몇 살 때 시집 가셨어요? 17. 17살 때요. 네. 뭐 부치길 먹으라고 갖다 주니까 방에서 자꾸 울기만 해요. 언니가요? 예, 그래 왜 안 먹고 운다고 나와서 그러니까 네. 그래 이제 출가했다라고 이제 난 그동안에 너무너무 긴장하고 속을 썩어가지고서 아무것도 몰라요. 다 기억이 네. 나시지 않으시는가 보죠? 저 그러면은요. 그리고 저기 제가 저희들이 삼형제가 단양에 갔다 왔는데 거기 언니가 오셨다 가셨다며 일사 저기 비란 지나고 설라며 그래 너무너무 그래가지고서는 아무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사후퇴 후에 단양에 또 한번 다녀가셨었다면서요? 몇 번 가서 가니께로 아주 우리 가족이 다 죽었다 그래요 그 그리고 사람이. 그 집에 아버지 산소 깎아주는 그 할머니가 거기 계시는데 이제 나는 모르지. 네. 세만이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제 터하고 집하고 그이가 그 할머니가 자기 해를 다 만들었지. 자기 해를 만들었다 그래도요. 그래가지고 네네. 저 동생 되시는 분 가보니까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가족은 이제 오라버니는
불에라나 어디 그때 6.25 사변 때 전사당했다고 이제 동생한테 글쎄 그러더라고. 듣고.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이 그러고서 이제 그러나? 서로 형제가 헤어져서 다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그냥 지대로 커가지고 출가도 하고 이랬다가 이번에 이렇게 참 KBS 방송국에서 이상가족 찾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고 그랬지. 네. 단양으로도 몇 번 연락을 하고 그래도 찾을 길이 없었어요. 네, 언니도 귀한 동생 만나셨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네, 네. 저기 저희가 저 너무 두 분 오래돼서 만나실 그냥 수 뭐 있도록 맡기셔가지고서 네, 정신이 없으신 주선을 것 같아요.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 이렇게 오랜만에 그래, 만나시면 네. 말문이 막히시기도 축하드리겠습니다. 하겠지요. 네. 서울 마포로 가면 네, 저희가 만날 수 만나실 수 있어요.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만나시면 청주하고 다시 되겠습니다. 연결을 해서 동생 만나실 수 있도록 해드리죠. 네. 이렇게 저 안타까운 사연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다 보면은요, 더 많이 만나셨으면 하는 조바심도 생기고요. 그러나 또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긴장도 또 푸셔야 되겠죠. 잠시 긴장을 푸실 수 있도록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른도시 노래 부탁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어찌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옥매이게 불러봅니다. 내일일까 모레일까 기다린 것이 눈물 맺힌 30년 세월. 고향 잃은 이 신세를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옥매이게 불러봅니다. 네. 네, 한 분이라도 목매이게 더 불러보는데. 가족을 만나시겠다고요. 다른 분보다 더 높게 들어주시는 이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는 정말 한 분도 소리할 수가 없지요. 네. 제 옆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아까부터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셨죠? 네, 많이 네. 기다리셨는데 이분들은 지난번에 지난주죠? 지지난주. 지난주였군요. 네. 그러니까 네, 중공에서 오신 그 서신으로서 가족을 찾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보도해드렸습니다. 네, 이 카드가 예. 그때 그 편지 내용을 저희가 요약해서 만들었던 사연인데요. 네. 중공 153번이었던 박복덕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네. 이 사연을 보시고 가족이 달려오셨어요. 네, 바로 그 찾아오신 분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는 사연이신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덕 씨하고요. 네, 어떻게 되세요? 네, 고모님 되시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아버님의 누님이세요? 동생이요. 동생이셨고요. 옆에 계신 분은 어떤 사이세요? 엄마 저 올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복덕 씨 중공에 계신 분이 시누이가 예. 되겠군요. 손 아래 시누이가요. 네. 그러면은요 올케께서는 그 손 아래 시누이를 만나 보셨나요? 못 봤죠. 못 보셨죠? 예, 결혼하기 전에 갔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다 식구가 다 갔대요. 네. 얘기 들으니까 가족이 다 만주로 다 이민을 갔대요. 갔는데 이제 그 큰 오빠가 거기 갔다 해방되고 잠깐 할아버지한테 다니러 왔대요. 네. 그래갖고는 못 들어갔다는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그냥 결혼을 했죠. 그랬는데 그러고는 소식이 끊어져서 모르지. 네, 네. 통 여태 생사를 몰랐죠. 네, 모르는데 네. 이제 거의 어디서 헤어졌는지도 몰라요. 잘 저도. 지금 가져 나오신 이 사진은 어떤 무슨 사진입니까? 저 편지 온 그 양반이 사진을 붙여줬어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지금 예. 편지가 한 장 또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중공의 길림성의 예. 화광현 광문공사 광문 7구의 박대일 씨라고 편지가 네.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박대일 씨하고 여기 나오신 박영숙 씨하고는 서로 편지가 오가고 있는 사이인가요? 모르니까 여기다 3년 전에 왔었어요. 3년 전에 왔었어요. 그런데 일년만. 지금 저 그 박복덕 씨가 예. 찾으시는 분 가운데 이 박대일 씨가 같이 들어 계신 거지요. 가족 네, 이름이 가운데 들어가 있죠. 네네. 이 편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분들끼리는 서로 중공에 사시면서 서로 연락을 땅에 살면서도 못하고 모르는 계시는군요. 서로가 모르고서 지금 이 방송을 아마 저희 사회교육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실 겁니다. 예. 저희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로 접수를 하셨던 박복덕 씨. 주소가 왕청현이라고 했는데요. 박복덕 씨 잘 들어주세요. 박복덕 씨가 찾으시던 오빠 박홍식 씨, 또 점식 씨, 동생 종화, 종순, 종훈 씨 가운데 오빠 박홍식 씨의 부인 되시나요? 네. 네, 부인 되시는 분 그리고 그 박홍식 씨의 따님 되시는 그러니까 박복덕 씨의 조카가 지금 KBS 서울 KBS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오빠는 세상을 뜨셨다고요? 네. 몇 년 되셨나요? 한 28년 됐어요. 28년 전에요. 네. 지금 이 시누이께서 듣고 계실 거예요. 네. 그 오라버님께서 세상을 뜨시면서 시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었는지 좀 말씀을 항상 해주세요. 모두 식구들을 못 만나보고 세상을 떠서요. 네. 그게 한이 맺혔어요. 항상. 네, 네. 그리워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박복덕 씨가 찾으시던 박대일 씨는 같은 중공에 사신다고요. 중공 길림성 화광현 광문공사 광문 7구에 박대일 씨라고 편지를 보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접수하셨던 그 주소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로 중공에서 또 만나실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주소를 갖고 나와봤어요. 네. 이렇게 중공 땅에서 서신이 와가지고 네. 이렇게 그도 서로가 만날 수 있는 서신으로나마 말이죠. 네.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네, 네. 다만 황인호 씨 네, 조금만 잠깐만요. 기다려 주세요. 지금 아주 저 희한한 그런 상봉 순간이 이루어지지 않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래서 가족을 좀 우선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겠죠. 예. 네. 저 지금요 유 선생님 들고 계신 책을 좀 보여주세요. 사실 좀 사연이 상당히 저 재밌는 재미있다면 결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희한한 제 저 사연이죠. KBS에서 발간한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이 잡지에 네. 그 여러 가지 그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족을 찾는 그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구퉁이에 네. 에두발론이 있습니다. 네. 에두발론에 여기 보면은 무슨 영숙인지 명숙인지 되고 35세가 있고 여기 고향이 좀 나와 있어요. 네. 무슨 저 연천군 연천군 나와 있죠? 전공면인가요? 네. 그래서 세춘리 뭐 이렇게 돼서 잘 익히지 않습니다만 이걸 가지고서 이제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시는 도중인데 네. 지금 두 분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셨는데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서 말씀을 말씀 좀 한번 나눠보시죠. 나눠보세요. 아니 아까 저 전화를 다 했었어요. 아까 전화를 다 했었는데 얘기 뭐 너무나 맞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 에드발론을 띄우신 장본인이시죠? 예,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거 시중에서 제작을 못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고 대단하신 거군요. 그래서 첫날 그 다음 날 이틀 뒤에서부터 내가 그걸 만들었는데 요즘은 통 뭐 사람도 안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공도 다 찌글찌글하고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좀
몸져 누웠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그러니까 누구를 찾으신다고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 볼 때는요 명숙인지 영숙인지 모르는 그런 영숙 씨 그리고 가로쳐놓고 35세 해놓고요 저거 이름은 연천군 전곡면 세춘리 그리고 밑에 무슨 흉터 있음 이 정도 글씨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또 이분이 찾아오셨는지 그 사연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찾은 거는요. 네. 뭐 저도 찾으려고 신경 안 썼었어요. 근데 어떻게 친구가 네. 이제 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친구가 오늘 병원에를 갔다가 네. 이 잡지를 봤답니다. 앉았다가. 병원에서요? 네. 그러다가 내가 이제 같이 모욕을 자주 다니고 하니까 내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지요. 친하니까. 아, 흉터 있는 것도 아시고 그렇죠. 네, 이제 네. 그 사연을 얘기해서 네. 이제 아마 책을 보다가 신경을 썼나 봐요. 그러더니 네. 이걸 딱 찢어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찢어가지고 와서 너한테 내가 좋은 선물 줄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보여주길래 네. 이름이고 뭐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어려서 양딸로 가서 컸기 때문에 네. 이걸 내가 확실하다는 건 못하죠. 근데 숭이 물에 되었다 하기 때문에 혹시나 호감이 한번 나와봤죠. 근데 네. 이제 이 teen 상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컸겠지. 지금도 제가 어른 상태라도 이게 굉장히 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나 하고 또 내가 기억하는 것까지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하고 나왔는데 네. 전화를 아까 이렇게 해보니까 뭐 맞다 그러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런데요, 나가겠다는 지금 저 거죠. 전화로 두 분 말씀하신 거 말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얼굴을 제가 뵈니까요. 지금 나이는 네. 정확하게 모르죠. 네, 나이는 몰라요. 나이는 35인데 내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피란 갔다 와서 수복돼가지고 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뭐 사택 비슷하게 하얀 저걸로 해가지고 집을 다 똑같이 일정하게 이렇게 지어서 피라민들 주어서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신 걸 알아요. 근데 오빠 따라다니면서 뭐 이렇게 산딸기도 따다가 엄마 드리고 이런 것까지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가 몇 살 때였을까요? 그러니까 저 나이는 제가 모르죠. 몇 살에서 동생이에요? 내가 11살 때고 동생이 7살 때죠. 동생이 7살 때요. 그러니까 피난 나오신 후에 어디 사셨댔어요? 연천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그러니까 것도 모르고요. 수복 고향도 당시에- 모르는데요. 여하튼 물에 된 숭이다. 네. 이러니까 이제 혹시나 하고 한번 이름이 또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한번 나와본 거예요. 네. 그럼 동생하고는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그냥 3남매가 있었어요. 저희 위로 누님이 하나 있고요. 네. 그 셋이 어머니하고 넷이 이렇게 또 어머니가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수복된 바로 그 해 입주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뭐 그때는 배급을 내가 생각하기로는 농사 질 수 있는 가족들은 유상 배급을 주고 네. 농사를 못 짓는 사람에서는 무상 배급을 줬는데 무상 배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죠. 근데 농사를 어머니가 지으려고 수복해서 들어갔을 적에는 유상 배급으로다가 해서 모자라는 곡식을 대여를 해서 받았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그것마저 안 줬죠. 네. 안 줘가지고서는 뭐 살 수 없으니까 동네 이웃들은들이 서울로다가 보냈죠. 그때까지는 같이 동생하고 생활을 하셨습니까? 셋이 같이 있었죠. 그럼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이제 양녀로다 보냈어요. 아, 양녀로요. 기억이 나세요? 나지요. 누구네 집으로 가셨는가? 언니가 언니 친구네 집에 저를 데려다 준 것 친구 같아요. 집에요? 네. 맞습니까? 언니는 친구네 집이 아니고 네. 저희 상전에 계실 때 저희 어른들 친구분 집이죠 그게.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네, 그 집에 언니의 친구만한 또래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 양반은 뭐 연세가 상당히 우위죠. 지금 한 50 되셨더군요. 네. 그래서 뭐한 20년 정도 찾았죠 자기는. 근데 그냥 지금 어머님은 생존에 계신가요? 돌아가셨죠. 아버님은요? 다 돌아가시고요. 다른 형제분들 안 계세요? 3남매뿐이었어요. 3남매뿐이었는데 지금 이 동생분하고 또 위로는요? 바로 나죠. 그리고 또 한 분 계시는 우리 분. 누님이 한 분 계시죠. 지금 살아 제일 계세요? 큰 언니 아마 우위가 언니 같고 그다음에 오빠 같고 제가 막내라는 그런 거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어리고 위에 사람들이 크니까 나는 내가 그걸 찾으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 솔직히 해서 뭐 여태까지도 혼자 살았는데 뭐 이제 찾아서 뭐 하냐고 저 솔직히 찾으려고 신경 안 썼었어요. 아주 기권하셨던 거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생에 죄를 제가 받는 거죠. 두 분이 확실합니까? 저는 땡겨요. 네? 저는 혈육꽃이 땡긴다고. 어떠세요?
근데 저는 동생들 담담해요. 지금 담담하세요. 네. 더 이제 말씀을 나누시다 보면은 뭐 아까 딸기 오빠하고 따라다니셨던 얘기까지 그게 하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산딸기 네, 따다가 네. 엄마 그게 나는 그런 걸 기억하는데 나보다 나이가 더 먹은 양반이니까 네, 그게 기억을 확실하- 많이 그렇죠. 하시죠. 네, 네. 아무래도 저 두 분이 조금 더 말씀을 나누셔야 되겠어요. 저희가 볼 때도 두 분이 상당히 많이 닮으셨죠. 또 네, 네. 그럼 또 다른 분들의 사연을 한 분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죠.